제가 오늘 낮에 롯데의 내야 교통정리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이 전민재 선수에 관한 이 김태형 감독님의 유격수는 너다! 라는 기사가 나서 또 재미있게 롯데의 유격수 이 포지션에 관한 24시즌, 25시즌 그리고 26시즌의 롯데 유격수 포지션은 과연 어느 정도 성적을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전민재 선수가 롯데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에 관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올렸었어요. 정말 뭐 엄청 오래 준비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 만드는 데는 솔직히 10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오후 8시에 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롯데 유격수 약점인가? 아니 땐 FA 영입설까지 다시 경쟁 모드, 사령탑은 전민재가 1순위다 라고 예고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실제로 마무리 훈련에서 유격수 발굴에 나선 롯데자이언츠, 그래도 트레이드 복덩이 전민재는 감독 구상에서 1순위에 있다. 제가 요거 정말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롯데 팬분 중에서 요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재미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전민재는 2025 시즌에 정말 그야말로 선물이었죠. 일단 2024 시즌 종료 후 3대2 트레이드를 통해 정철원과 함께 롯데로 넘어온 전민재는 내야 백업으로 시즌을 시작했어요. 사실 이게 정철원이 메인이었지 전민재가 유격수를 차지한다? 라고 생각하고 한 트레이드가 아니죠. 그러다가 개막 직후 내야진의 줄부상 속에, 그러니까 결국 2025 시즌을 롯데를 압축하면은 부상을 당한다. 그러면 누가 퍽퍽 튀어나오는. 그래서 향후 미래 26 시즌 이후로 정말 롯데의 강력한 뎁스를 위한, 어떻게 보면 추진력을 얻기 위한 부상이 있었던 시즌이죠. 스타팅으로 나오는 횟수가 잦아졌고 결국 유격수 주전 자리를 차지했어요. 4월까지 진짜 뭐 4할 치나 모두들 흥분할 정도로 3할 8푼 7리라는 고타율의 꾸준히 이어갔죠. 그러다가 4월 29일 키움전에서 헤드샷 부상, 그러니까 롯데 25 시즌에 이 헤드샷에 대한 이 노이로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탈하고 나서도 5월달은 타율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풀타임 유격수를 처음으로 치렀기 때문에 후반기 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체력적인 부족함이 있었죠. 거기에 하순에는 8월 하순에는 내복삭은 부상까지 겹쳤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에서 참 아쉬운 한 해다. 전민재 선수가 얻은 것도 많고 경험이 된 시즌이다. 끝은 좋지 않았지만 좋았던 느낌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박찬호 영입에 관한 설이 워낙 뜨겁게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롯데가 육성을 기조로 삼으면서 사실상 FA 영입전에서 발을 뺐다 라고 얘기했고, 박찬호는 4년 80억에 참 웃기게 얄궂게도 두산 베어스로 이적했죠. 바로 전민재 이전 팀이었죠. 전민재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많이 자극된다라고 말했던, 만약에 박찬호가 우리 팀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건 운명이었나 생각하고 그냥 똑같이 내 할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제가 그 앞선 영상에서 롯데는 FA가 전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저는 전민재 선수의 역할이 정말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김태형 롯데 감독은 마무리 훈련 기간 중요한 포지션으로 생각한 게 유격수와 포수였다. 그러면서 이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보고 싶었다. 마무리 캠프에 이호준, 박찬영, 김세민 그리고 신인 이서준까지 데려가 훈련을 시켰다. 그래도 민재가 가장 많이 뛰었으니까 1번이다라며 신뢰를 보냈고, 제가 그 스탯에 관한 것도 자세하게 영상에 전민재가 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 메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고요. 전민재는 한태환과 함께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의 마무리 훈련에 파견돼 구슬땀을 흘렸다. 그러면서 일본 선수들을 보고 좋아서 몇 개 뺏어서 잘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트레이드였죠. 롯데 두산의 깜짝 3대2 트레이드. 정말 대단한 트레이드였죠. 왜냐하면 이런 어린 유능한 선수들을 트레이드하는 경우는 KBO 리그 역사상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김민석 선수와 정철훈의 트레이드였지 이렇게 전민재의 트레이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래도 뭔가를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선수들을 끼워놓은 거지 요 1대1이. 그래서 정말 재밌는 트레이드였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민재가 와서 롯데의 주전 유격수를 차지했죠. 자, 24시즌 롯데의 유격수 WAR이 0입니다. 0. 제로. 음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WR이 음수였어요. 근데 전민재가 1.3을 기록하면서 롯데의 주전 유격수로 충분히 낙점이 됐고 아직도 26살의 어린 선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냐. 자, 지금 정규 시즌에서도 그 전까지 뭐 2024 시즌은 많은 그래도 100게임 248타석에 나왔어요. 그런데 출루율이 3할 1, 2밖에 안 돼요. 타율이 아니라 출루율이 3할 1, 2라는 건 사실 이 선수 1군에서 쓸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타율도 2할 4푼 6리. 그전에는 뭐 많이 뛴 적도 없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23시즌 3할 7리, 22시즌 2할 2푼 4리, 21시즌 2할 8푼 6리, 24시즌은 7타석밖에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거의 주전으로 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물론 24시즌은 여기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사실 주전 유격수로 쓰기에는 쉽지 않았던 전민재 선수였는데 이 전민재 선수가 놀랍게도 2025 시즌에 주전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341타석을 정말 대단한 기록을 했고 이렇게 무려 2할 8푼 7리에 출루율도 3할 3푼 7리지만 사실 4할 타율을 유지안에 만회하고 끝까지 유지했던 그런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던 게 전민재 선수의 25 시즌이었죠. 에러가 많았다는 건 아무래도 체력과 수비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하는 건 4할까지 무려 4할 2푼 3리 4월 타율이 부상 복귀 후도 무려 3할 8푼 8리를 5월 달에 쳤고 5월 달 타율이 3할 8푼 7리였어요.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이 정도로 고타율을 꾸준하게 유지했던 게 전민재 선수였고 수비도 사실 멋진 수비도 많이 했죠. 이렇게 정말 어깨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빠지는 타구들을 막 잡아내면서 토스도 막 누운 상태에서 토스도 하고 이렇게 막 날라다녔죠. 아예 그냥 완전 날라다니면서 이렇게 밸런스가 어려운 송구도 잘했던 전민재 선수. 그런데 4월 29일에 병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전민재 선수만 있었다면 저는 박찬호 선수를 영입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 전민재 선수가 풀타임을 치를 수 있는 유격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시즌이었죠.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났냐? 이호준이 나타났죠. 24년도 롯데 3라운드 전체 23순위로 롯데가 유격수를 위해서 영입한 선수죠. 그런데 이호준 선수가 퓨처스 기록을 보면 24년도에 2할 4푼, 25년도에도 별로 그렇게 별다른 성적을 내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선수가 전민재 선수의 부상과 함께 콜업이 돼서 무려 2할 4푼 1리 그리고 OPS가 전민재보다 좋아요. 0.751 장타력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10경기는 무려 4할 4푼 4리까지. 게다가 좌타자라는 거. 전민재와 다르게 좌우를 밸런스 있게 쓸 수 있는 이 이호준까지 나타난 거죠. 전민재는 당연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타자예요. 그런데 이 이호준은 전민재는 그리고 좌우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호준 선수는 좌타자라 우투수 상대로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타자가 나온 거죠. 물론 이제 롯데는 좌타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강한 좌투수가 나오면 약합니다. 그래서 전민재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하긴 해요. 그래도 이호준 선수까지 있기에 굳이 박찬호 선수 영입이 필요 없다. 바로 요 4월 30일부터 나와서 고타율 전민재 선수의 부상 다음에 이 4월 30일 키운저부터 나와서 고타율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좀 지나고 나서 타율이 낮았는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적응하죠. 왜냐하면 어린 선수들은 뭐가 필요해요? 세금을 먹일 필요가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꾸준히 300타석 이상 3년차 정도 주면은 선수들이 보통 재능 있는 선수들은 터지기 마련인데 이훈준 선수도 수비가 나쁘지 않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점프도 잘하고 이루수 수비도 잘하고 유격수 수비도 잘하고 그래서 롯데 자이언츠가 25 시즌에 이 전민재 이호준이 합쳐서 WAR 이 1.93을 찍어준 거는 정말 큰 역할을 한 거죠. 지금 김주원, 박성환, 이재현, 박찬호 그리고 오지환 선수를 제외하면 5팀을 제외하면 보통 유격수를 2명이서 나눠가져요. 그런데 전민재 이호준 두산의 안재석 이유찬과 함께 가장 좋은 오히려 심우준을 50억 주고 FA를 사왔는데 솔직히 전민재가 더 낫죠. 그 정도로 전민재는 롯데의 트레이드로 복동이가 굴러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24시즌엔 이렇게 박승욱 선수만이 20인 내에 롯데에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전민재와 이호준이 내년에 요 24시즌 박찬호의 WR이 2.87이거든요. 둘이서 3을 찍어주기만 한다면 박찬호 선수 영입에 전혀 영입을 안 해도 롯데자이언츠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두 명이 무려 25시즌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롯데자이언츠의 미래가 그만큼 밝아졌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영상 전에 롯데자이언츠의 내야는 강하다 이렇게 영상까지 찍어 올렸다가 롯데자이언츠의 내야는 강하지 않다 뭐 이런 댓글도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